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양도소득세 기출변형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5개 문제를 이번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2월 과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읽어보시면 자,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이 끊으면서 읽어드릴게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상가 건물을 아버지 을에게서 증여받았고요. 자, 그 건물을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하였다. 양도니까 양도소득세는 맞는데 그러면 갑과 을을 먼저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조금 다시 갑은 뭐죠? 증여자예요? 수증자예요? 거주자 갑이 증여를 받았으니까 갑이 뭡니까? 수증자입니다. 그렇죠? 갑이 수증자고요. 자, 을이 뭐죠? 얘가 증여자입니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을이 갑에게 주고 갑이 10년 이내에 양도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사건은 증여, 두 번째 사건은 양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쭉 가서 보시면 밑에 두 개씩 있죠. 자, 두 개씩입니다. 그러면 전체 4개의 지문 중에서 2개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2개 틀린 거를 2개는 맞고 2개는 틀리다. 여러분 2월 과세 규정이 뭐죠? 일단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물을 진다. 그래서 갑이 양도소득세 납세물을 지되 대신 갑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증여자인 을의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적용한다. 자, 그거가 관건인 거죠. 자, 갑이 그림을 이러고 그려 놓으셔야 돼요. 자, 갑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한다.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자,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그 건물의 취득가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갑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고요. 누구의 가액? 을이 취득한 당시의 가액. 증여받은 당시 가액이 아니고 자, 을이 취득한 가액. 증여받은 거는 요 시점인데 을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게 2월 과세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니은은 틀린 거예요. 물론 요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기억 들어가고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 니은이 안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지우고 기억이 들어간 건 답은 2번.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디귿 리을을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디귿 갑이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여러분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됐을 때는 그 2월 과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2월 과세 시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 거를 자기 자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필요경비 산입의 특례라고 하고 디귿 맞는 지문이고 그럼 답이 2번이라면 리을이 틀린 지문이어야 되죠.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취득 시기를 누구 기준으로?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갑이다. 틀린 거 확실하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2월 과세 문제였고 이제 가뿐하게 푸실 수 있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2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거다. 마지막에 이거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양도하는 토지 건물에 양도가액 계산은 자,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에 자, 당연히 양도 당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맞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이거 좀 오랜만에 나왔죠? 파산 선고 나오는 순간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맞죠? 자, 3번 미등기 자산은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비과세 적용 안 하죠. 맞습니다. 자, 4번이 답인데요. 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무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자, 이거 보세요. 3년짜리 없죠? 이거 뭐예요?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자, 양도소득세는요. 총칙하고 다르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양도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었어야
국외 자산이면 국외 부동산이에요. 그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물을 지게 된다. 요겁니다. 답은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국외 자산 양도는요. 사실 여러분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는 아직까지는 7급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9급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9급에서 나오면 뭐부터 낼까요? 그렇죠. 7급에서 냈던 것부터 내겠죠.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는요. 7급 기출문제. 지금 이거 다 7급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7급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봤던 이 질문은 뭐 원래 총칙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까 그거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뒀다면 국외의 토지 건물을 과세한다. 과세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5년 동안, 5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5년 동안, 3년이면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국외자, 그러면 2, 3, 4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가끔 이제 안 오르는 경우가 그게 뭐 때문이냐. 1번 틀린 것만 보고 2, 3, 4를 안 본다는 거죠. 다음번에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2번, 3번, 4번을 변형해서 냅니다. 그러면 2, 3, 4가 되게 지엽적인 지문이다. 그럼 그냥 한번 읽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읽기만 하시고 지엽적인 지문은 아니고 요거 분명히 오답으로 그러니까 OX 지문을 바꿔서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지문들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문은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다음번에는 시험 문제를 이걸 복사해서 내면서 1번은 맞는 지문으로 고치고 2, 3, 4 중에 어느 하나를 틀린 지문으로 고쳐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 이제 색깔 조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국외 부동산이고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실질거래가액으로 가야죠. 그리고 실질거래가액에 국외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포함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국외자산이니까 외화를 환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거는 일단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내가 팔았으면 수령이고 샀으면 지출한 날이겠죠. 그 날짜에 기준환율, 재정환율, 형광 펜칠해드린 부분 위주로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4번은 조금 중요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때는 자 세금을 납부했어요. 어디서? 외국에서 납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외국에서 낸 세금을 그냥 비용 처리해 줄 것이냐.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 자 괄호 열고 산출세액에서 끊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거나 뭐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사항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지문. 앞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3번은 뭐 그냥 별로 그렇게 뭐 문제를 바꾸기가 뭐 수령 계약서 쓴 날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읽어는 보시는데 2번하고 4번이 다음번 시험에 나올 요주의 대상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자 1번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2, 3, 4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자 24번 가셔서요. 이쪽으로 좀 옮겨서 국외자산 양도 역시 이것도 7급 문제입니다. 기존의 7급 문제고요.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럼 좀 어려워지거든요. 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끊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자 뭐예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자, 틀렸죠? 네, 여러분 보세요. 24년 기출문제고요. 7급 기출문제고 24년이 아니고 24번도 기출문제고 23번도 기출문제인데 조금 번호가요. 23번이 좀 더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7급 기출문제를 낼 때 4번을 한번 냈잖아요. 그러니까 4번 낸 거를 다시 어디에서 그 다음번에 시험에서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4번의 1번과 23번의 4번을 번갈아서 연습하시면서 이 지문이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2번은 너무 식상하죠. 이거 뭐예요? 5년. 자, 3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원래는 자 보세요.
문제들이 연결이 돼요. 냈던 문제 옆으로 번지거든요. 아까 여기는 2번, 23번에 2번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해라 했죠. 실질거래가액으로 해라 했고요. 그거가 자 어떻게 됐어요? 그거가 실질거래가액 대신에 만약에 실질거래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당시 시가를 나라별 상황을 이제 반영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맞는 지문은 3번이에요. 맞는 지문은 3번인데 요것도 열심히 읽어 놓으시는데 이건 틀린 지문으로 바꾸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있는 지문들은 다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고 자 4번 국외자산 여러분 이건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국외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드리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드리고요. 또 국외자산일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해드리고 대신 미등기 자산에 대한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국외자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첫 번째 요거 안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을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대신 좋은 거 있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뭐 하는 거? 비과세 적용하는 거를 얘는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외자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안 하는 세 가지는 기억해 놓으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미등기 자산에 대한 불이익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한다. 하시고요. 자, 25번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기출변형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들은 정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상하는 지문들이 사실 이 전체 문제의 지문들 중간중간 들어간 거가 한 문장 전체를 합해서 100개다. 예를 들어 뭐 100개다 그러면 한 75% 정도는 기출문제고요. 나머지는 제가 또 추가해 놓은 거예요. 새로. 나올 걸로 예상되는 거로.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무조건 25번까지 문제들은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25번은 보시면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자,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여러분 특수관계인한테 취득했으면 우리가 우리 취득을 했을 때 법인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나는 개인인데 내가 취득했으니까 법인이 판 거예요. 법인이 어떻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어요. 그쵸? 자, 싸게 팔았기 때문에 나의 취득가액은 낮아졌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법인세법상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여 배당을 함으로써 자, 이게 뭐냐면 시가 10억짜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지금 양도소득세의 주체는 개인이에요. 법인으로부터 2억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 금액은 얼마? 8억을 뭘로 했다? 상여나 배당으로 이미 과세를 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그럼 나는 이걸 2억에 사긴 샀지만 사실은 8억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가 끝났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그걸 10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에 팔았으면 8억의 차익이 남겠지만 그거는 상여 배당으로 이미 처분이 됐기 때문에 걔는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상여 배당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거는 상여 배당으로 처분됐다 하는 순간 과세 끝났다라고 이해하시고 과세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만약에 양도가액이면 차감하시고 취득가액이면 더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되셨죠? 상여 배당이면 세금을 이제 냈으니까 이중과세 하면 안 되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양도가액이면 차감해야 되고 취득가액이면 더한다. 이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별표 치고 기억하시고요. 자, 2번.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자, 취득가액. 자,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당연히 기준시가 가셔야 되겠죠. 자, 세트고요. 3번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게 있다. 그럼 여러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다는 거는 이미 증여세를 과세했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를 과세했으면 걔는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만약에 과세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취득가액이 한 번 과세 끝났으니까 취득가액은 더해서 세금을 줄여야 되고 양도가액은 금액을 줄여야 되니까 더하는 게 아니고 얘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틀린 거는 3번인데요.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면 선생님 빼는 거 더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일단 여기는 증여세가 과세가 돼버린 거고요. 여기는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세가 끝난 거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면 안 되니까 양도가액에서는 차감하는 거고 필요경비에는 더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시고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 당시 시가. 왜냐면 시가와 실제 행사 가격의 차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이미 과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가예요. 요것도 암기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7급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9급도 오히려 그 국외자산보다는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난이도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고급진 문제로 내기가 좋은 문제들이니까 그거를 좀 열심히 반복 학습을 하시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바로 막 안 외워진다. 뭐 양도소득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도소득세 특강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외우고 또 문제 풀고 읽고 외우고 문제 풀고 하시면서 양도소득세는 일단 기출문제 관련된 거는 완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총 5번에 걸쳐서 1번부터 25번까지 양도소득세 문제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붙고자 하는 시험 모두 한 번에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양도소득세 모의고사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